어머니의 암수술 이야기 10화.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날들. 어머니가 조금씩 입맛을 되찾고 병원을 다녀오신 뒤에도 예전처럼 크게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날이 늘어나자 우리 가족도 아주 조심스럽게 안도의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집안에는 또 다른 걱정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쪽에 가방을 꺼내놓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다. 무엇을 그렇게 서두르시나 싶어 여쭈어 보니 부산 친척 집에 가셔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친척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기억이 마치 지금 일처럼 노릇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아버지, 그분들은 안 계셔요. 그러나 아버지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다.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논에 다녀오셔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셨다. 예전 같으면 누구보다 익숙하게 오가시던 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한참 뒤에야 동네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오셨다. 동네에서 헤매고 계시더라는 말씀이었다. 그 순간 어머니도 우리도 모두 가슴이 내려앉았다. 늘 가족을 이끌고 집안을 지키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익숙한 마을 안에서도 길을 잃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던 내게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또 밖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이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손발이 떨릴 만큼 다급해졌다. 당장 내려갈 수 없는 거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급히 112와 119에 신고를 하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그 짧은 시간조차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느껴졌다. 혹시 어디에서 넘어지신 건 아닌지, 낯선 길로 더 멀리 가신 건 아닌지, 해가 지기 전에 찾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한참 뒤 경찰에서 찾았다는 연락이 왔을 때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다. 가족의 마음은 그 짧은 시간에도 몇 번이고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는 듯했다. 그 일을 겪은 뒤 어머니는 몹시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 아버지 잃어버려도 못 찾으러 가겠다. 힘들어. 도저히 못 가겠어. 그 말을 하실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화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너무 지치고 버거워. 더는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 자신도 아직 항암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몸이었다. 걷는 것조차 힘들고 다녀오시면 쉬어야 하는 날이 많은 분이셨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언제 어디로 나가실지 몰라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위로의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어머니의 피로와 서러움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끝내 아버지를 놓지 않으셨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셔도 아버지 끼니만큼은 꼭 챙기셨다. 몸이 무거운 날에도 밥상을 차려 놓으셨고 아버지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살피셨다. 아버지가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셔도 식사 시간만 되면 어머니는 조용히 밥과 반찬을 챙겨드리셨다. 당신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우셨을 텐데 어머니는 끝내 아내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어머니라는 사람의 깊이를 느꼈다. 정말 강한 사람은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친 몸으로도 끝내 해야 할 사랑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가끔 마을회관에도 다녀오셨다. 늘 집안에서 무거운 마음만 안고 있기에는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이다. 사람들과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시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풀리시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혼자 온전히 다녀오시기는 쉽지 않았다. 걷는 일이 아직 힘드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저려왔다. 어머니는 아직도 회복 중인 환자인데 세상은 그분께 쉴 틈 없이 또 다른 짐을 얹고 있었다. 다행히도 아버지 상태는 아직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었다. 초기 증상처럼 보여 어머니와 함께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실 수는 있었다. 두 분은 함께 광명에 있는 동생 집까지 이동하시고 거기서 동생이 모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 진료를 마치면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오셨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이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어머니, 그리고 기억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아버지가 함께 길을 나서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다. 그래도 두 분은 그렇게 또 하루를 건너고 한 번의 진료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버텨내고 계셨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안도, 걱정, 안쓰러움, 미안함, 그리고 어떻게든 더 잘 모셔야 한다는 마음이 함께 올라왔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늘 나를 지켜주는 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 분의 시간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 자식인 우리가 그 자리를 붙들어 드려야 하는 때가 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암수술과 항암 치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곁에서 감당해내고 계셨다. 당신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드실 텐데 남편의 끼니를 챙기고 혹시 길을 잃을까 마음 졸이며 그래도 하루를 버텨내고 계셨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는 마음이 든다. 어머니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더 강해지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은 단순히 힘들었다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날들, 더는 찾으러 다닐 힘도 없다고 하시던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